30년 만의 이름. 어머니 성함은 서유나입니다. 강지민의 목소리가 면접실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환태준 부회장의 손에서 펜이 미끄러졌어요. 서유나? 30년 전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그 이름. 잊으려 애썼지만 단 하루도 잊을 수 없었던 첫사랑의 이름이었습니다. 55의 태주는 선우테크를 일으킨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결혼도 하지 않은 채 공허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의 시간은 30년 전 그 이름에서 멈춰 있었으니까요. 태주는 황급히 이력서를 다시 봤습니다. 30살. 자신이 유나와 헤어진 바로 그해 태어난 나이였어요. 강지민 씨, 어머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직무와 무관한 질문에 임원들이 당황했지만 태주는 지민의 대답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혼자 키웠다. 그 한마디에 태준의 세상이 흔들렸어요. 그날 밤 태준은 비서 이수진에게 조용히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받은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어요. 서유나는 30년 전 헤어진 직후 홀로 외국으로 떠나 지민을 낳았습니다. 출생 신고서에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어요. 그 후 한국으로 돌아와 미혼모로 온갖 고생을 하며 딸을 키워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주는 30년 전을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저런 애 때문에 네 인생 망칠 거냐? 하며 유나를 찾아가 모질게 대했던 그날. 그때 유나의 뱃속엔 이미 유나야, 미안해. 다음 날 태주는 유나가 일한다는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한 유나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며 웃는 그 미소는 여전했어요. 유나야. 유나는 태준을 보고 손에 든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근처 카페에서 두 사람은 30년의 시간을 마주했어요. 지민이, 내 딸이지. 유나는 한참을 울다가 고백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당신 아버님이 날 찾아오셨어. 아들 인생 망치지 말라고 돈 봉투를 던지며 뺨을 때리셨어. 그때 뱃속에 지민이가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어. 당신 앞길 막을까 봐. 태주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원망했던 이별이 사실은 자신을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당장 지민이한테 가서 내가 아버지라고 말할 거야. 안 돼. 지민이는 30년을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줄 알고 살았어. 제발 지민이 인생 흔들지 말아줘. 태주는 유나의 절박한 눈빛에 무너졌어요. 하지만 지민의 합격 통지서에는 조용히 서명했습니다. 입사한 지민은 낙하산이라는 소문에 시달렸어요. 팀장과 동료들의 괴롭힘 속에서도 꿋꿋이 버텼습니다. 태주는 그림자처럼 딸을 지켜봤어요. 누군가 지민의 발표 자료를 삭제했을 때 조용히 증거를 확보해 가해자를 처벌했습니다. 누군가 지민에게 실패할 프로젝트를 떠넘겼을 때 자신의 돈으로 예산을 지원했어요. 하지만 겉으로 냉정한 부회장일 뿐이었습니다. 지민은 스스로의 힘으로 성과를 내며 올해의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지민이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를 혼자 키우신 어머니께 드립니다. 엄마, 고마워요. 뒷자리에서 지켜보던 태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성공의 순간마다 느꼈던 공허함이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벅찬 감동이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짧았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급성 백혈병, 당장 골수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주는 즉시 자신의 골수를 검사했어요. 기적입니다. 일치합니다. 익명으로 수술을 진행해 절대 내 신분을 밝히지 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사촌 동생 박승민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태준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박승민은
모든 진실을 파헤쳐 언론에 폭로했습니다. 선우테크 부회장, 30년 숨겨온 혼외자 파문, 신입사원은 부회장의 딸, 특혜 채용 의혹. 세상이 발칵 뒤집혔어요. 지민은 회사에서 손가락질을 받았고 유나는 그 충격으로 다시 쓰러졌습니다. 태준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어요. 수백 명의 기자 앞에 선 태준. 바로 그때 지민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잠시만요. 모든 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부회장님을 속이고 접근한 겁니다. 부회장님은 피해자예요. 지민이 자신을 희생하려 하자 태준이 지민을 막아섰어요. 아닙니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강지민 씨는 제가 30년간 모르고 살았던 제 친딸이 맞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태준은 30년 전의 사랑과 이별, 그리고 자신의 비겁함을 모두 고백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딸인 줄도 모르고 아비 노릇 한 번 못해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태준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일으킨 박승민 상무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한 증거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부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지민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어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30년 만에 처음 부른 그 호칭. 태준은 지민을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지민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두 사람은 30년의 눈물을 쏟아냈어요. 며칠 후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유나의 병실. 태준과 지민이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30년의 한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태준 씨. 내가 다 미안해, 유나야. 평생 갚으면 살게. 세 사람은 30년을 돌아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지민은 부회장의 딸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태준은 회사를 떠나 유나와 함께 조용한 시골집에서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지민과 애인 김민수가 찾아와 식탁을 함께 했어요. 아빠, 내년에 민수 씨랑 결혼하려고요. 태준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이번엔 아빠가 제대로 된 결혼식 올려줄게. 유나가 태준의 손을 잡았어요. 태준도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30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태준은 텃밭에 상추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이런 거였구나. 성공도 명예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30년 만에 태준은 비로소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두 사람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숨기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지만 결국 진짜 용기는 그 진실을 마주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닐까요? 한태준은 30년 전 사랑을 지키지 못한 비겁한 청년이었지만 30년 후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을 선택한 진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들은 마침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용기 내지 못해 놓쳐버린 소중한 것들이 있나요?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